안녕하십니까. 해도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해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허리 통증, 즉 요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. 나는 디스크 수술했는데 괜찮아. 이런 분도 있고, 누구는 난 디스크 수술하니 재발이 돼서 남들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이렇게 재발이 잘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한방적인 병리를 보는 게 더 나은데요. 한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요통이라는 것은 새로 생긴 거나 오래된 거나 모두 신어에 속한다. 이 신은 뭐냐면 양방적으로 말하면 이 비뇨, 생식기 이런 기능을 얘기합니다. 허리는 이 신이 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신이 약해진다, 허해진다. 그러면 이제 이 요통들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럼 이 신호를 유발하는 그 앞의 원인들. 우리가 이제 병인을 볼 때 이렇게 선으로, 시간순으로 이렇게 딱 나열하면 보기가 좋습니다. 여기 신호를 유발하는 앞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심리적 원인, 현대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죠. 그 다음에 둘째 이제 과도한 성생활, 세 번째 선천적 기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 척추 분리증 이런 것도 있고,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위장병이 있는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허리가 약해지는 겁니다. 그 한자로 이제 우리 한문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비자, 이거 비위, 소화기계는 신의 창고 역할을 해준다, 이제 이런 뜻인데, 즉 소화기계는 허리 쪽에 영양분을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, 그 뜻입니다. 다섯 번째 과로, 우리 자세 불량도 이제 과로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. 어느 한 자세로 어느 근육에 많은 그 부담을 주는 거죠. 그다음 운동을 안 해도 이제 약해지죠. 그다음에 타박, 이게 이제 어디서 외부에서 무슨 충격이 온다든지 추락을 해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 수 있고, 일곱 번째는 이 외감이 있습니다. 이 외감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뭘 접촉한다, 즉 찬바람 등이 주로 들어와서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인데요. 이런 건 어떤 게 많냐면 자고 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.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아프다. 심한 경우는 시장에서 찬바람 좀 부는데 서 있었더만 가만히 서 있는데도 아프다. 뭘 주우려고 숙이다가 아프다.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는 외감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게 잘 생깁니다. 이게 허리에도 생기고, 또 정확히 또 얘기하자면 허리 밑에 있는 그 청골 부위에도 이게 통증이 많이 옵니다. 청골 부위가 아파도 일반인들은 다 그게 허리가 아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허리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여기 이제 한의학적인 이 병리 현상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신호를 유발하는 이 앞의 원인들,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 재발이 잘 될 수 있음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. 그 중에 흔한 게 그 소화기계 질환, 즉 위장병들이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은 침 치료, 뜸 치료, 물리 치료, 추나 도수 이런 거 해도 재발이 자주 되는 경우 많습니다. 치료 받을 때는 좀 시원하다가 또 다시 아프고, 그런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. 요통의 그 치료 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.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는지 알려고 하면 이렇게 병의 출발이 되는 그 전제 조건으로부터 해서 쭉 가서 우리가 밖으로 이제 몸으로 느끼는 이 결과 정상까지
이렇게 한번 쫙 이게 한번 이렇게 그림을 크게 한번 이렇게 그려 놓으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그럼 금방 이게 우리가 어디서 치료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. 요통의 이제 출발점을 보면 뭐 불규칙적인 식사, 뭐 결식, 과식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위장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, 그다음에 노화 뭐 이런 게 있고, 노화 우리 태행이는 같은 거죠. 그다음에 과로하다든지 안 좋은 자세 불량으로 뭐 어떤 작업을 오래 한다든지 뭐 오래 있고 하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 근육을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짧아지죠. 그러면 척추를 지지하는 버티는 힘도 약해져서 척추 간의 간격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척추가 퇴행을 하죠. 그러니까 척추 자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척추에서 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, 그 염증이 발생해서 통증이 생기면 그게 신경으로 전달돼서 뭐 뇌까지 가고요. 신경 자체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몸이 어떻게 느끼냐? 아, 허리가 아파요.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같은 게 생기면 저리고 댕겨요.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각 단계별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죠. 불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면은 내가 이제 식사를 좀 이제 규칙적으로 하고, 밥도 안 먹던 거 이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, 뭐 노화, 퇴행 아니면 과로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보약 이런 걸 써도 되고, 그다음 내가 찬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이런 게 생겼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외감약을 쓰면 됩니다. 뭐 자세 불량 이런 거는 이제 뭐 그걸 안 하도록 노력하고 하면 되고, 이제 근육 자체가 이제 약화되는 것에 대한 처방이 운동도 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원인 1을 여기 오면 내가 위장병이 있다. 그러면 이제 위장약으로 이제 치료하고, 근육이 뭐 약화돼서 짧아지고 하면 근이완제 써도 되고, 뭐 이 척추퇴행 오면은 하지만 여기는 이제 또 보약을 써도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원인 2단계 오면 이제 염증이 발생한다. 그러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소염제를 쓰죠. 염증을 없애는 방법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쓰는 방법도 있고, 이제 마취제를 희석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,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신경 주사라고 하더라고요. 이런 방법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프다, 뭐 저리다, 당겨하면 당장 그냥 바로 이어서 쓰는 게 뭡니까? 진통제, 뭐 이런 게 있죠. 뭐 진통제 중에 제일 센 게 뭐가 있습니까? 마약성 진통제, 펜타닐이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 치료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, 이 전체 치료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근본 치료에 뭐 가깝다, 뭐 근본 치료라고 운운하려고 하면 위장병 고치는 이 이전 영역으로 가야 이 이전 영역이 해당되겠죠. 근리환제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신경계로 작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걸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 치료를 하기 힘듭니다. 이런 거뭐 근리환제 사용하고 뭐 근본 치료 운운할 수도 있겠지만, 이런 것은 이 앞에 영역 그 전제 조건이나 뭐 위장병 치료하는 이런 치료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몸에 되도록 부작용이 적게 하면서 치료하려고 하면 이 결과 증상 여기는 되도록 짧게 해야 됩니다. 짧게 하고 되도록이면 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. 이 전제 조건 쪽으로. 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미국에서 한번 난리가 났죠. 이렇게 증상에 바로 대응하는 이런 약들은 뭐 필요하면 쓰긴 써야 됩니다. 그럼 어떻게?
되도록 짧게, 그리고 어떻게 전제 조건, 저 근본 치료 쪽으로 빨리 치료 지점을 옮겨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미국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죠. 그 펜타닐로 인한 그 부작용은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. 근본 치료라고 하려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냐면 내 몸의 기능이 더 좋아진다. 그러면 근본 치료급으로 볼 수 있고 근본 치료가 아닌 거는 뭐 하나 지금 통증은 없애는데 대신에 내 몸이 어딘가 나빠진다. 그러면은 근본 치료라기보다는 증상에 대응하는 치료, 즉 대증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허리 디스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 허리 디스크는 허리 자체로 보면 그 척추에 이제 근력이 약화되고 그 디스크 조직이 퇴행 노화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디스크들이 삐져나와서 이제 신경을 건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보면 이 동반 질환부터 일단 보면 뭐 가장 그중에 흔한 게 위장 질환이라 할 수 있죠.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특히 남성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그것도 젊은 사람 멀쩡하고 좋아 보이는데 허리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 보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장이 안 좋다, 뭐 대변을 자주 본다, 뭐 변이 풀어지기 본다, 뭐 설사를 자주 한다,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. 그 위나 장이 약해지면 허리 조직에 보내주는 영양과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뭐 근력이 약화되고 퇴행 노화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죠. 그 허리 자체를 이제 강하게 해야 되는 거. 뭐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걸 이제 허리를 보호한다. 그 허리가 필요로 하는 걸 준다. 그 신수 부족을 채운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허리를 자체를 중심으로 보면 이제 아픈 쪽으로 나오는 증상은 뭐냐? 주로 저리고 당기고 아프다 이런 게 많아요. 허리 디스크는 한의학에서 풍요통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는 대표적인 처방이 뭐냐면 오적산이 있습니다. 오적산을 어째 보면 이런 통증에서는 한방 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허리 디스크 치료를 이제 세 파트를 나눠보면 동반 질환, 그다음 허리 자체, 그다음 방사통 같은 이게 통증 증상이 있죠. 그 허리 자체 치료하는 것 중에는 이제 수술도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앞에 질환과 이제 즉 동반 질환하고 이 결합이 될 경우 앞에 이 동반 질환 뭐 예를 들면 이제 위장 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이 잘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치료는 한 세 파트로 이제 본다면 방사통 같은 이거 통증에 대한 치료, 허리 자체를 강화해주는 치료, 허리를 안 좋은 동반 질환 이걸 치료해주는 세 가지가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오적산 같은 이 진통제류 이거는 양한방 구분 없이 환자의 체력이 약하면 잘 안 듣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적산 같은 경우도 써도 이제 효과가 뭐 전혀 없는 경우도 많죠. 그건 왜냐하면 주로 이제 환자들이 뭐 체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, 그 다음에 오적산이라는 약 자체의 가감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. 한방 그 진통제, 즉 오적산 같은 약들은 그 약 쓰는 순서에 따라서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썼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 해서 이 약이 자체가 틀린 것보다는 순서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. 그 한방 진통제 쓰는 게 훨씬 까다롭습니다. 내가 뭘 해도 허리가 잘 안 낫는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 다른 질환이 없나, 허리를 나쁘게 하는 다른 뭐 질환, 즉 위장 질환 같은 게 없는가, 내가 소화기가 약한지 장이 안 좋은지
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런 경우는 원래 좀 잘 안 된다 보시면 돼요. 예, 이번 시간에는 그 요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